네, 질문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바둑에서 이 대국을 하시게 되면요. 상대가 이제 걸쳐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두게 되죠. 자, 걸쳐왔을 때 여기서 이제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많이 두시는 형태라고 할까요? 정석은 처음에 배우시는 게 주로 이 정석을 많이 배우세요. 네, 붙여 늘기 정석인데, 근데 하지만 처음 배울 때는 이 정석을 사용을 하지만 바둑 이제 점점점 바둑 이제 고급자가 될수록 네, 이 정석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조금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그냥 한 칸을 띄는 게 일반적인 정석이죠. 날일자 한 칸이 두는데요. 자, 이런 모양에서 백이 이제 손을 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약점을 노려야 되겠죠? 백의 모양 약점. 이게 뭐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약한 돌이기 때문에 협공을 하는 것이 공격의 요령이죠. 뛰어나가면 머리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백을 공격하는데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약한 돌에 붙이는 것은 굉장한 악수입니다. 젖히고 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흑으로서는 공격의 기회를 얻었는데 날린 꼴이 되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수는 이렇게 좋은 정석이 아닌데 왜 두느냐? 우리가 바둑을 처음 배울 때는 내 앞가림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상대들을 공격한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 배우고 쓰는 정석이긴 합니다만 그다지 좋은 정석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한 9급, 8급 그 정도 이제 기력이 되면은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두는 수가 이 붙여서 느는 수를 굉장히 많이 둡니다. 이 수를 이제 왜 두시냐라고 하면은 여기 집도 지키고 또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붙여두면은 여기가 내 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이제 한 5급 정도 두시는 분들은 수없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백이 3-3에 들어왔을 때 이 돌을 잡을 수가 있던가요? 못 잡죠? 네, 못 잡습니다, 원래. 못 잡기는커녕 나중에 이런 식으로 돌이 나는 집이 된다라고 해서 지키긴 했는데 이 3-3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 돌을 잡지 못하죠. 이 돌이 잡지 못하면 나중에 갇히는 형태가 되면은 흑의 돌이 자동으로 잡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전에는 프로들의 바둑에서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하고 공격을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것조차도 잘 안 둡니다. 프로들조차요. 왜냐하면 이쪽을 덮어서 시험을 당하면 3-3의 약점이 남기 때문에 이 마음을 붙이는 수 자체가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석이 날일자나 이 굳힘 한 칸을 두는데, 자, 이쪽을 이렇게 하고 두었을 때 또 하나 굉장히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오늘 나중에도 한번 다시 공부를 하실 텐데 이쪽에 뛰어 들어왔을 때 중앙에서 싸움이 벌어지죠. 싸움이 벌어질 때 이 붙여둔 게 굉장히 악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붙이는 정석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자, 백의 입장에서 흑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모양의 이걸 어떻게 응징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를 붙이고 젖혀야 되겠죠. 젖히면은 가장 쉬운 거는요. 여기 찝어요. 네, 그럼 이거 이어야 되겠죠. 양단수가 이어야 되는데 2단 젖힙니다. 하나는 끊어두고 잇고 여기서 흑이 끊어진 쪽을 어느 한쪽을 늘어야 됩니다. 근데 이쪽을 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둬서 축으로 잡히죠. 이쪽으로 늘게 되면은 단수 치고 나올 때 네, 막아서 두면은 자, 이거를 띄거나 막어도 이 석점이 두 수밖에 안 됩니다. 흑이 잡히죠. 혹은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요. 단수 치면 어떻게 되나? 네, 단수 쳐도 똑같습니다. 여기 두고
자, 단수 치면 처음에는 패가 없죠. 네, 이어야 되고요. 자, 밀어 나갑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하나 볼까요? 여기 두고, 자, 여기 두고, 네, 젖히고, 자, 젖히고, 자, 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여기 사활의 급소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귀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 사활에서는 네, 항상 2의 1의 자리가 네, 급소가 됩니다. 여기 늘어두게 되면은 네, 어느 쪽을 둬도 네, 흙이 잡히는 꼴이 되죠. 괜히 젖히게 되면은 먹여치는 걸 당해서 네, 백이 자충이 돼서 오히려 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흙이 붙이는 수는 네, 두지 않아야 되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의 좀 강의는 좀 5급에서 7급으로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기보 선택도 일반 기원에서 5급, 7급 두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따지면 3단에서 한 글쎄요 뭐 1, 2급, 네, 그 정도 사이 분들 기력대로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력이 이제 세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 게 많다는 얘기죠. 기력이 약하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지식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 바둑 공부는 일단 공부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알면 좋습니다만 굉장히 또 다 알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고급자 분들은 돌이 붙은 다음에 이 부분 접전을 좀 더 생각하시면 되지만 중저급자 분들은 일단 결론만 딱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바둑에서 걸치게 되면은 이 바둑에 수없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걸칠 수도 있고 상대가 걸칠 수도 있고요. 걸쳤을 때 이 마늘모 붙이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없다. 두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하신 거 하나 좀 더 볼게요. 네, 요 상대분도 이렇게 두고 뒀는데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5급에서 7급, 흔히 말하면 중저급자 분들 바둑에서는 네, 요런 정석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한 칸을 띄워야 되는데 실전에서 이제 5선에 뒀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1선은 사망선. 백날 기어봤자 집이 안 만들어지니까 사망선. 2선은 패망선이라고 하죠. 기면 기에서 한 집은 나지만 한 집 만들려다가 굉장히 우울한 일이 펼쳐지죠. 예전에는 3선이 실리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실리를 얻을 때 쓰는 방법이고요. 이 4선은 세력선이라고 합니다. 즉 세력을 펼 때 많이 두어집니다. 5선은 원래 별명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알파고가 두어서 뭐 알파선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선이 없고 이 별칭이 이제 우주선이라고도 합니다. 우주선이라고 하면 뭐냐면 굉장히 공허하고 날아간다. 네. 실체가 없다 그 얘기죠. 5선으로 두면 집이 그럴듯 해보지만 네.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쪽을 둬야 되는데요. 빠져나가면은 이 5선이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해요. 막아야 되죠? 뭐 어쨌든 막아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또 두고, 뭐 이거 비슷합니다. 여기를 두고 막아야 되는데 또 뛰어나가면 이 형태가 이제 살아버립니다. 살아있는데 산 다음에는 나와 끊는 약점도 남게 되겠죠. 그래서 5선은 항상 5선에 뒀다. 그러면 네, 이런 날일자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형태가 집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전 뒀고요. 자, 여기 뒀습니다. 자, 항상 모양이 날일자로 이제 변의 모양을 뒀을 때 날일자 형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둔 형태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냥 차렷해야 됩니다. 여기를 둬서 실전은 늘고 이런 식으로 두었는데 이런 모양은 대체로 이 백의 모양에 급소가 남습니다. 자, 붙이는 게 아니라 늘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붙였다고 한다면 자, 이 모양에는 어떤 약점이 남을까요? 자,
참고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바둑은 똑같은 모양이 안 나오지만 똑같은 어떤 대구 수순은 나오지 않죠. 근데 모양이라는 것은 거의 무한 반복이에요. 몇 가지가 무한 반복입니다. 몇 가지가. 이미 여기서 이미 다 나왔어요. 뭐냐면, 자, 바둑에서 가장 많이 두어진 행마는 한 칸 행마가 제일 많습니다. 한 칸 행마가. 네. 이 한 칸 행마가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날일자죠. 날일자 행마. 또 세 번째가, 자, 이렇게 마늘모. 자, 이게 마늘모입니다. 자, 이게 돌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두어진 게 붙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요. 네. 대략에 해보면은 한 칸, 마늘모, 이렇게 차렷 형태, 날일자, 그리고 많이 두어 보셨겠지만 두 칸, 대략 6가지의 조합입니다. 끝없는 조합입니다. 근데 이 행마에는 다 약점이 있어요. 자, 약점이 있습니다. 자, 백의 모양이 무슨 행마인가요? 네, 입구자, 흔히 마늘모라고 하죠. 자, 마늘모 자리에는 항상 급소가, 네, 이 호구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여기도 그래서 호구 자리가 급소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늘어야 되는데, 밀고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칸의 공간이 생기면 두 칸 벌림은 기본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호구 자리를 급소로 스스로 남기기 때문에 이 차렷이 많이 두어지죠. 자, 그래서 이 형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벌린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두시는 걸 보거나 아니면 실제 한 5급, 7급 분들의 바둑을 기원해서 두시는 걸 실제로 보면은 벌린 것까지는 두겠는데 이 다음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상대가 들어와 주면 여기에 장단 맞춰 두니까 편하게 두는데 상대가 안 둬줬습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둬야 되나 되게 고민하시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두시는 수가 여기예요. 여기. 이쪽의 모양은 내가 집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 좀 생각하면 여기. 이쪽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기력이 어느 정도 되나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볼 때 여러 가지 그 징후가 있지만 처음에 이미 거의 다 나오죠. 아까 정석에 사용해서 나오지만 이 변의 모양에서 이렇게 두는 형태들이 이제 가장 중저급자가 많이 두는 그런 징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바둑에서는 수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기의 약한 돌 혹은 약한 급소가 남는 지역을 지킨다라는 것을 이런 걸 수비한다라고 해요. 근데 바둑에서 자기 집의 모양을 지키는 것은 수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지키지 않습니다. 정답을 이렇게 넓혀야 돼요. 넓히고 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혀서 바둑을 두는 겁니다. 넓히면 상대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걸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고수들은 넓혀서 상대가 들어오게끔 하는데 하수들은 좁혀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이게 집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항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이 되던가요? 네, 항상 이 3-3에 들어오면 이게 항상 처리가 안 되죠.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요렇게 지켰는데 상대가 3-3에 들어왔을 때 못 잡겠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럼 제가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한 몇 년간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돌을 잡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들 바둑 보면 잡던데 그거는 프로들이니까 가능한 얘기고 이렇게는 또 프로들 바둑에서도 이런 식으로 둬서 잡히진 않습니다. 네, 얘기 드려요. 실제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최선은 대략 이 패가 되죠. 네, 이렇게 패가 되는데 자, 이렇게 패가 된다면 누가 유리한 건가요? 흑이 유리할까요? 백이 유리할까요? 네, 이런 공간에서 패가 된다면 무조건 백이 불리한 거죠. 특히 백은
자기 모양을 여러 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은 이겨봤자 본전이고, 흑은 이쪽으로 두고, 네. 한번 뭐 더 두면은 이쪽으로 다 폭발할 수 있으니까, 흑이 훨씬 좀 편한 그런 패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 넓혀야 된다. 네.